여러분 그 실리콘밸리의 창업 문화 하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저는 사실 게러지라는 문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실리콘밸리에는 대표적인 게러지가 있습니다. 더 애플 게러지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그 스티브 잡스가 어린 시절을 보낸 로스 알토스의 집의 차고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스티브 잡스와 워즈니악이 애플의 이제 초창기를 이제 여기서 뭐 차고에서 뚝딱뚝딱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차고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거나 뭘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이곳은 우리의 이제 커다란 안식처였다. 집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있어서 어떤데 아무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믿어주지 않을 때 그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오로지 우리 받아줄 수 있는 그 차고에서 이걸 키워낸 거잖아요. 굉장히 좀 뜻깊고 영감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와이나 실리콘밸리의 정혜진 특파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글에서도 게러지라고 하는 공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구글 마운틴 뷰의 구글 캠퍼스, 지난번에 베이뷰 캠퍼스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이쪽으로부터 한 6, 7분 차로 떨어진 거리에 있는 테라벨라 애비뉴에 있는 스트리트 뷰 가라지예요. 보통 이제 그 구글 사옥에는 뭐 게러지라는 이름이 붙는 곳이 거의 없는데 여기가 굉장히 독특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구글의 이제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가 2004년 어느 날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대요. 만약에 우리가 지도가 그냥 평면이 아니라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로 찬 지도가 있으면 어떨까? 이걸 구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지도는 평면이지 내가 마치 그곳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좌우 전후를 살펴보면서 그거에 따라 보이는 뷰가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3년 뒤에 해냅니다. 당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 있는데 226kg나 되는 거대한 장비예요. 그래서 아주 특수용 벤에만 실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주 조악한 화질의 500만 화소의 그 카메라를 달아서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같은 한 미국 내 5개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이걸 구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에 충격이었죠.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이제 자기 집이 어떻게 찍혔나 이걸 다 봤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정말 혁신적인 경험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15년이 됐잖아요. 어떻게 진화했을까요?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좀 밑바탕 그림을 공개했는데 네, 지금 방금 제가 다녀온 것처럼 이렇게 한 39cm의 이 구글에선 고양이 사이즈라고 하는 그런 카메라를 새롭게 내놨어요. 이거 아직 이름도 나오지 않고 내년부터 이제 거리를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작아졌다 보니까 소형차에도 실을 수가 있다고 해요. 쉐보레 볼트는 소형 SUV지만 이거보다 더 작은 차에도 실을 수가 있다 보니까 정말 다닐 수 있는 곳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커다란 벤에만 실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부터 다니지 못하는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100개국 이상에서 1600만 킬로미터, 지구를 4바퀴 정도 도는 양을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수집한 이미지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다니는 동안 노고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차로 다니지 못하는 곳 같은 경우에 뭐 유럽의 산악지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는 스노우모빌에 맞게 또 개조를 한 카메라를 달아서 스노우모빌로 이동을 하고 또 여기도 못 다니는 곳은 자전거에 단 그 장비를 통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낙타에 달아서 막 사막지대를 가기도 하고 마추픽추 같은 데는 뭐 사람이 그 장비를 싣고 이제 한 20km 가까이 되는 장비를 실어가지고 막 산악을 등반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그 결과물인데요. 이제 정말 소형 장비가 되면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넓어지고 사각지대가 좁아지면서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궁금한 점들도 물어봤어요. 그 소형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전기차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좀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지정된 구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세세하게 동선까지 알려주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인지도 궁금했는데 특정 구역을 정해주면은 드라이버가 자기 동선을 만들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안전이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지역의 법규와 교통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동선이나 또 운전 스킬이 좋은 사람 선정을 한다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클라우드로 보낼 때 이 정보 어떻게 처리되냐 했을 때 아무래도 뭐 프라이버시 논란 같은 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암호화된 정보를 철저히 해서 보내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뒷단의 이야기도 궁금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수천억 건의 이미지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보는 지도상에 반영이 되는 걸까? 사람이 만약에 터덜터덜 걸으면 이게 좀 평형이 안 맞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리드 형태로 이렇게 위에서 직소를 맞추는 것처럼 평평하게 만들면서 어떤 평행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팔자걸음이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재밌었던 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구글 지도를 보다 보면은 당장 그냥 평소에 영업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만약에 공휴일이 있어요? 그럼 이 기간에 영업시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자세히 나와요. 메뉴판 가격 같은 경우도 되게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궁금했는데 여기에 뒷단에는 AI가 굉장히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간판에 사인이 바뀌었다든가 번지수가 바뀌었다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영업장에 이렇게 수기로 쓰는 정보들 있잖아요. 출입 관련 반려동물이나 아기 관련한 정책이 바뀌었다든가 영업시간이 바뀌었다든가 뭐 메뉴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캐시 온리 이런 것까지도 그걸 AI가 이전에 찍었던 정보와 비교해서 틀린 그림이 있으면 더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간 250억 건의 정보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아마 가게 주인도 모르는 정보까지 업데이트가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로 환산하니까 2283만 꼴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제 소형 카메라가 내년부터 거리를 다니고 또 실내 카메라도 새롭게 개발을 하면 이 정보 업데이트 주기가 아주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정말 우리가 숨 쉬듯이 접하는 대신 우리의 눈으로는 스쳐 지나가는 정보지만 이런 것들을 아주 아카이브를 철저히 하고 마치 물건 관리가 굉장히 잘 된 가게처럼 이걸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린 아만다 무어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디렉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당시에 스트리트 뷰가 출시됐을 때 인턴으로 합류를 했다고 해요. 2020년에 라이브 뷰 출시에 함께했고 2022년에는 몰입형 뷰, 지금 우리 이머시브 뷰라고 해서 이제 구글이 올해 말에 마치 드론으로 위에를 찍은 것처럼 이 실감나게 볼 수 있는, 게다가 시간이나 뭐 날씨대 그리고 동선까지 이렇게 주변 환경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몰입형 뷰를 출시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구글의 목표는 결국에 아주 디테일하고 몰입감 있는 뷰,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경험이 계속해서 혁신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도 참 이번에 알게 된 게 구글 지도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도 자체는 돈이 안 되는 사업 같지만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AI 기술이 도입되면요. 스트릿 뷰를 지금은 우리가 PC로 보지만 이게 어떤 구글 글래스를 착용했을 때 내가 마치 그 가게를 직접 쇼핑하는 것처럼 둘러보고 신상이 나왔을 때 그 태그까지 봐서 예약 구매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배송을 한다든가 그 이머시브 뷰 같은 경우도 정말 몰입감 있는 뷰가 지금까지의 지도와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스페이스 니드를 갔다고 하면은 그 꼭대기에서 보는 뷰를 맛보기 투어 같은 걸 제공하면서 아, 이 맛보기 투어가 마음에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걸 구매한다. 그럼 그것도 커머스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업장 정보, 뭐 온갖 어트랙션 정보, 공공기관이며 그런 정보들이 다 합해졌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4년 아이디어로 시작했던 스트릿 뷰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 이끌어져 나갈지 정말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기술의 뒷면에 대해서 함께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이런 부분이 어떤 영역까지 활용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